퇴직 후의 1년은 대부분의 은퇴자에게 단순히 직장을 떠난 뒤의 시간이 아니라 삶의 방향과 노후의 실체를 확인하는 시험 기간이 된다. 직장에서 수십 년을 일하며 바쁘게 살 때는 은퇴가 마치 긴 휴식처럼 느껴지지만 막상 그 시간을 살아본 이들은 곧 깨닫는다. 오랜 근무로 쌓은 피로가 사라지고 일과의 긴장감이 풀린 뒤 찾아오는 것은 끝없는 자유가 아니라 매달 반복되는 생활비와 예측할 수 없는 의료비와의 마주함이라는 현실이다. 한때는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퇴직금과 연금이 막상 손에 쥐어지면 통장의 숫자가 줄어드는 속도에 마음이 서늘해지고 앞으로의 20년, 30년을 버티기에 과연 이 돈이 안전한지 스스로에게 되묻게 된다. 한평생 일하며 얻은 소득과 자산이 이토록 빠르게 변하는 지출의 파도 앞에서 얼마나 견고한지 시험 받는 시기가 바로 은퇴 첫 해다. 실제로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 지난해 정년 퇴직한 62세 김모 씨는 퇴직금을 포함해 약 5억 원의 자산을 갖고 은퇴했다. 그는 직장 후배들의 부러움을 사며 이 정도면 여유롭다고 자신했지만 1년을 보내며 생각이 달라졌다. 김 씨 부부는 아파트 관리비와 공과금, 식비, 건강보험료, 교통비를 합쳐 한 달 약 300만 원을 사용했고 가족 모임과 친구 모임 등 예상치 못한 지출까지 더하면 월 평균 350만 원 가까이 나갔다. 여기에 부인의 갑작스러운 허리 디스크 수술과 본인의 정기검진 추가 비용이 겹치면서 1년 새 자산이 눈에 띄게 줄었다. 그는 5억이면 평생 안심일 줄 알았는데 지금 속도로는 15년 이상 유지가 힘들겠구나 하는 현실을 체감했다고 말했다. 경기도 외곽에서 거주하는 64세 박모 씨의 경우도 다르지 않다. 박 씨 부부는 도시의 높은 물가를 피해 은퇴 직후 시골로 이주하며 생활비 절감을 기대했지만 오히려 농촌 생활은 또 다른 비용을 요구했다. 낡은 주택 보수비와 난방비가 매년 수백만 원씩 들었고 차로 이동해야 하는 교통 환경 때문에 차량 유지비가 꾸준히 지출됐다. 자급자족을 꿈꾸며 시작한 작은 텃밭은 생각보다 많은 관리와 비용을 필요로 했으며 결국 수입보다 지출이 더 컸다. 박 씨는 도시에 있을 때보다 돈을 덜 쓸 거라 믿었는데 예기치 못한 유지비와 의료비, 자녀 지원까지 겹치니 시골도 만만치 않다며 은퇴 후 1년간의 현실을 전했다. 이와 달리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고 있는 66세 이모 씨의 사례는 대비를 보여준다. 이 씨는 퇴직 10년 전부터 매달 국민연금 외에도 개인연금과 배당형 주식에 꾸준히 투자해 은퇴 시점에 매월 약 400만 원의 현금 흐름을 확보했다. 그는 생활비 예산을 부부 합산 250만 원으로 철저히 관리하고 나머지는 장기 의료비와 여가 활동을 위한 별도 통장에 모아두었다. 은퇴 1년이 지난 지금도 원금은 거의 건드리지 않고 정기적인 현금 유입으로 생활을 유지하며 여행과 취미를 즐길 수 있었다. 이 씨는 노후는 단순히 많은 자산을 모으는 것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현금 흐름을 만드는 계획이 핵심이라는 걸 일찍 깨달았다고 강조했다. 이 세 사례는 은퇴자들이 은퇴 첫 해에 공통적으로 겪는 변화를 보여준다. 직장에서 매달 고정 소득이 들어오던 시절과 달리 은퇴 후에 돈은 들어오는 속도보다 나가는 속도가 빠르며 의료비와 예기치 못한 생활비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단순히 목돈만 믿는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계획된 연금, 배당, 임대 수입 등 정기 현금 흐름을 갖춘 사람만이 지출의 압박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다. 편안한 노후에 필요한 금액은 단순히 얼마가 있어야 한다는 절대적 수치가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생활 수준과 건강 상태, 가족 관계에 따라 천차만별이지만 공통적으로 드러난 진실은 은퇴 전부터 생활비를 현실적으로 계산하고 의료비와 긴급 자금을 충분히 확보하며 정기 수입원을 다변화해야 한다는 점이다. 은퇴 후 1년을 살아본 이들은 돈이 많고 저금의 문제가 아니라 돈이 흘러들어오는 구조가 없으면 마음이 불안하고 소비가 위축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는다. 결국 편안한 노후에 꼭 필요한 금액이란 통장에 찍힌 절대적 숫자가 아니라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믿을 만한 현금 흐름과 예측 불가능한 지출에도 흔들리지 않을 여유 자금을 갖춘 상태를 의미한다. 은퇴는 긴 휴식이 아니라 또 다른 재정 설계의 시작이며 은퇴 첫 해는 그 준비의 완성도를 증명하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이들의 경험이 말해주고 있다. 퇴직 후 1년을 살아본 이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은 단순히 돈이 많고 저금의 문제가 아니라 돈이 흘러들어오는 구조와 지출을 감당할 수 있는 체계를 얼마나 일찍 준비했는가가 편안한 노후를 결정한다는 사실이다. 직장에서 매달 들어오던 월급은 은퇴와 동시에 사라지지만 공과금과 식비, 주거 유지비, 교통비, 경조사비 같은 기본적인 지출은 여전히 매달 반복되고 나이가 들수록 불규칙하게 발생하는 의료비와 건강관리 비용은 점점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 퇴직금이 크든 작든 목돈을 한꺼번에 손에 쥔 은퇴자들이 처음으로 직면하는 혼란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된다. 그동안 정기적 소득이 있었을 때는 대수롭지 않게 지나쳤던 고정비가 은퇴 후에는 하나하나가 위협으로 다가오며 예측하기 어려운 지출이 이어지면 마음 한구석의 불안은
더욱 커진다. 퇴직 초기에는 오랫동안 미뤄둔 여행을 가거나 취미생활을 시작하면서 자유를 만끽하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면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돈의 속도를 체감하게 되고 그제야 생활 패턴을 조정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이미 지출 구조가 고정돼 있거나 자녀 지원과 부모 부양 같은 변수까지 겹치면 계획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이 펼쳐진다.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미리 만들어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삶은 은퇴 1년만 지나도 뚜렷하게 갈린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만으로는 생활비와 의료비를 충당하기 벅차다는 점은 여러 조사에서도 확인된다. 은퇴 전 개인연금이나 배당주, 임대 수입 등으로 매달 일정 금액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지 못하면 처음엔 넉넉해 보이던 목돈도 몇 해 지나지 않아 바닥이 보일 수밖에 없다. 반대로 매월 일정한 현금 유입이 있는 은퇴자는 통장의 잔고가 줄어드는 속도에 덜 민감해지며 심리적 안정감을 유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은퇴 직후 지방 소도시로 이주한 한 부부는 퇴직 전 10년간 매달 일정 금액을 개인연금에 납입해 은퇴 후에는 국민연금과 합쳐 매월 350만 원 이상을 안정적으로 받고 있다. 주택을 소형으로 줄여 유지비를 절감하고 남는 자금으로 주식 배당과 예금 이자를 통한 보조소득까지 확보한 덕분에 예기치 못한 의료비가 발생해도 생활비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 이 부분은 은퇴 후에 돈을 버는 구조를 새로 만들겠다는 생각보다는 퇴직 전부터 돈이 스스로 일하게 만든다는 발상으로 준비한 것이 무엇보다 큰 차이를 만들었다고 말한다. 반면 은퇴를 몇 년 앞두고서야 불안함을 느끼고 급히 금융 상품을 가입한 경우는 수익률이 낮아 은퇴 첫 해부터 생활비를 줄이거나 자산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기도 한다. 특히 부동산 비중이 큰 은퇴자일수록 유동성 부족에 시달리기 쉽다. 집 한 채가 전 재산인 경우 거주를 위해 팔 수 없고 임대 수익을 내려면 추가 자본이 필요해 현금 흐름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다른 위험은 의료비다. 평균 수명은 길어지고 있지만 건강 수명은 그에 미치지 못해 60대 이후엔 예상치 못한 질병과 사고가 잦아진다. 국민건강보험이 일부 비용을 보장해도 비급여 항목이나 장기 요양비는 개인이 감당해야 하는 영역이 크다. 은퇴 후 1년을 보낸 이들 중 상당수가 의료비가 이렇게 많이 드는 줄 몰랐다고 고백하는 이유다. 결국 퇴직 전에 마련해야 할 것은 단순한 자산 총액이 아니라 의료비와 장기 요양까지 고려한 안전판이다. 전문가들은 은퇴 후 필요한 금액을 계산할 때 현재 지출의 단순 합계가 아니라 의료비와 긴급자금, 장수 위험까지 반영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최근 늘어난 고령층의 금융사기를 피하기 위해 금융지식 또한 필수적이다. 저금리 시대에 과도한 수익을 약속하는 상품을 무심코 선택하거나 안정적이라 믿고 가입한 상품의 원금이 위협받는 경우도 적지 않다. 금융상품을 다변화하되 위험도를 세밀히 분석하고 본인의 생활비와 일치하는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일이야말로 은퇴자 스스로가 만들어야 할 가장 확실한 보험이다. 이 모든 준비의 출발점은 생활비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있다. 은퇴 전부터 자신의 소비 습관을 기록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며 적정 생활비를 유지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현재의 소비 구조를 그대로 두고 은퇴를 맞이하면 초기에는 퇴직금이라는 목돈 덕분에 안도할 수 있으나 몇 년 안에 금세 위기가 닥칠 수 있다. 소비를 줄이는 것은 단순히 절약을 넘어서서 노후의 안정과 직결되는 생존 전략이다. 더 나아가 사회적 관계를 어떻게 유지할지도 경제와 연결된다. 은퇴 후 경조사와 친목 모임은 의외로 큰 지출이 된다. 관계를 완전히 단절할 수는 없지만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며 새로운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비용 역시 미리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 은퇴 후 마음의 공허를 채우기 위해 취미나 봉사활동을 시작하는 경우도 많지만 이 역시 일정한 비용이 들 수 있다. 따라서 취미와 여가를 단순한 낭비가 아닌 삶을 지탱하는 요소로 보고 계획적으로 예산을 세워야 한다. 결국 편안한 노후에 꼭 필요한 금액은 얼마라는 단일한 답으로 설명될 수 없다. 그것은 개인의 삶의 방식과 건강 상태, 가족관계와 가치관에 따라 달라지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현금 흐름과 예측 불가능한 지출에도 흔들리지 않을 여유 자금을 갖춘 상태다. 은퇴는 일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재정 관리의 출발점이며 퇴직 후 첫 해는 그 준비의 완성도를 시험하는 시간이다.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앞으로 20년 이상 이어질 노후의 삶을 결정짓는다는 점에서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가장 현실적이고 치밀한 재정 설계가 필요한 때다.